안녕하세요. 개별주 투자는 버리고 오로지 3배 레버리지 상품 TQQQ와 SOXL을 사랑하는 투자 연구소입니다. 이동평균선 세팅은 이런 순입니다. 제가 일일이 표시를 하면서 영상 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보는 보조 지표는 스토캐스틱입니다. 금요일 간단 복기를 해보면 일단 SOXX ETF이고요. 정규장 1시간 차트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전 공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 매도 좀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저는 일단 기존에 남아있던 SOXL 비중 중의 반을 저점 이탈할 때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침에 종가가 제가 원하는 위치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바로 또 추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점이 나왔을까라는 기대감이실 테지만 저점이 나왔어도 상관이 없고 다만 저점을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점을 예측하면 무리하게 비중이 커져버리기 때문이죠. 일단 1시간 차트로 보면 캔들은 122평선까지 밀렸기 때문에 조정장으로 들어온 거고 캔들 위에 있는 데드크로스가 나와버린 20과 42평선을 다이렉트로 뚫고 올가가는 건 매우 희박한 확률이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깐 지금이 저점이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다시 상승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위아래 지지고 볶는 흐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매수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QQQ ETF이고요. 역시나 1시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었는데 TQQQ 상품은 저점 이탈을 하더라도 SOX의 상품에 비하면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아서 손절 안 하고 그냥 하락을 맞은 상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미 언급해드렸고 인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계좌에 큰 손실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나스닥도 여기가 바닥이면 좋겠지만 저는 아직 하락은 좀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점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냐인데 이게 1시간 차트 같은 짧은 시간봉에서는 3배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하락폭이지만 더 큰 타임으로 넘어간다면 일봉 혹은 주봉급으로 가면 애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SOX의 상품은 1시간 차트라고 해도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비중에 따라서는 무조건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전 공개 영상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머릿속에 익히는 단계입니다. 딱히 고민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QQQ ETF 일봉이고요. 다음 주에 2.5캔들 정도가 나오고 22일이면 3캔들이 완성이 되죠. 보통 산타랠리를 영업일 기준 한 해가 마무리되는 5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조기 폐장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가 나와줘야 합니다. 아마 다음 주는 마이크론 실적이 있는 목요일 아침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적 발표는 저도 예측하는 걸 매우 싫어하고 예측한다 한들 맞추기가 어렵기에 제일 싫어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일본 기준으로 11월 저점 이탈하면 무조건 비중 축소를 하거나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인버스 들어가거나 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폭락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저점 이탈 없이 산타랠리를 가거나 정보점까지는 일단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패턴을 미리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이유를 찾아본다 한들 본인의 계좌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찾기 전에 무조건 11월 저점을 이탈하면 이게 속임수 하락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계좌 관리부터 하셔야 하고요. 일단 보라색 중파동 그 아래 소파동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빨간색 대파동이 설마 가장 최근 패턴과 동일하게 만들고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기에 저는 일단 산타랠리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일봉 기준 캔들이 아주 딱 12평선에 안착해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라면 당연히 다음 캔들은 12평선 아래로 안 내려가겠지만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추가 저점을 낮춘다면 캔들은 2일봉 기준 12평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저도 계속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캔들이 12평선 위로 안착을 하면 좀 더 비중을 거기서 더 들어갈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간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저점을 더 이탈을 했는데 이게 11월 저점을 이탈할지 말지 완벽히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저점 높이는 쌍바닥 패턴을 확신하고 너무 미리 매수 비중을 세게 들어갔다가 11월 저점을 이탈하는 케이스가 나와버리면 계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기 때문이죠. 좌측의 경우는 2023년도 8월부터 10월 패턴입니다. 첫 번째 저점을 이탈을 하긴 하는데 매우 적은 수준으로 이탈을 합니다. 첫 번째 저점을 이탈하기 전에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패턴을 확신하고 너무 미리 매수 비중에 확신을 가졌다면 저점 이탈할 때 아무래도 멘탈적으로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투자 원칙은 비록 리스크가 많은 3배 상품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비중은 그리 크게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게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복리로 계좌를 키우자라는 마인드입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단계인 비중 크게 실기에 집중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원하는 패턴은 22일까지 캔들일지 24일까지의 캔들일지 모르지만 일단 11월 저점을 이탈하는 상황에서 계속 조금씩은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11월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 2일봉 기준 캔들이 완벽하게 12평선 위로 안착을 하면 거기서 매수 비중을 좀 더 크게 들어가는 전략이겠죠. 여기서 비중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언을 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바로 위로 쏘면 좋은데 올라탔다가 아래로 한 번 더 밀려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되었건 반등 전 저점에 손절할 각오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비중이 너무 커져버리면 본전 생각 때문에 미리 팔고 관망을 하다가 다시 위로 또 올라가면 못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나 2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2일봉이라는 캔들이 마감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지켜보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다음 주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걸 알려드린 듯합니다. 저점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분할 매수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저점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와서 위로 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때 더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비중 적게 들어갔는데 올라간다고 해도 그 위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마음을 넓게 보시고 단타적인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면 꿀잠 주무시고 아침에 종가 보고 매수할지 판단해도 TQQQ와 SOXL 상품으로 수익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수익을 냈더라면 어느 정도 손절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오래오래 살아남을 뿐더러 수익을 더 크게 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일 일본 금리 결정 날입니다. 금리 인상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고 미리 선반영 기회를 준 거라서 저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매크로 이슈로 마음이 흔들린다면 레버리지 상품 투자하지 마시고 한배수 상품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요, 팔아요만 보려고 유튜브 찾는 분들은 공부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